다음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기상 상황 그리고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자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정창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의 상황이라든지 특징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9월 하순에 이렇게 연평균 강수량의 30% 정도가 하루 만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번 이제 집중호우의 원인을 살펴보면 많이 언급된 것처럼 약화된 이제 14호 태풍과 기존의 가을 장마 전선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가 맞닥뜨려져서 이제 많은 집중호우가 발생했는데요. 이것들과 유사한 사례들을 우리가 2002년 태풍 루사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우리나라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 870mm가 강릉에 쏟아졌거든요. 네. 그때 보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약해진 이제 태풍 루사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단과 만나고 그다음 또 대관령이라고 하는 지역적 효과가 이제 맞닥뜨려지면서 태풍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비, 기록적인 비가 온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 사례가 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국에 상륙한 태풍이 저기압으로 약화가 된 뒤에도 이렇게 장시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턴이라 그러죠. 이제 중국으로 향하던 태풍이 이제 유턴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압의 영향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중국 내륙을 들어가면서 세력이 약해지다가 오히려 유턴을 하면서 우리가 남해라든가 서해 쪽에 있는 고온의 이제 해수면의 온도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예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태풍이 이제 중심 기압이 17m/s보다 떨어져서 소멸된 다음 다시 태풍으로 강화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끝날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현재 비구름이 주로 남부 지방을 훑고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창원이라든가 마산, 부산 같은 지역들이 특히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 밤 10시, 11시가 이제 대조기 우리가 조위가 가장 높을 때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집중호우가 이제 많이 집중되게 되면 부산만 하더라도 한 50여 개의 도심 하천이 있습니다. 이런 도심 하천들이 바다로 이제 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만일 도심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하천 주변에 있는 저지대라든가 지하 공간들이 침수되면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오늘 밤이 최대 고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편서풍대의 지금 최고 바람의 속도가 높은 지역에 이제 시속 50km 정도로 빠르게 조금 이동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밤 12시까지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조기가 되는 10시, 11시 이제 부산이라든가 창원 지역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도 많이 내리고 있지만 바람도 거센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태풍에 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태풍의 기준이 우리가 중심기압의 평균 풍속이 17m/s, 우리가 시속으로 이제 환산하면 한 60k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좀 약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이 이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편서풍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바람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풍에 의한 피해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풍에 대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심 하천의 범람 문제입니다. 대조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도심 하천의 범람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밤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이제 우리가 위험을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을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침수가 꽤 발생을 했는데 예전에도 부산의 경우에 이 지하차도 침수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주의점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가 초량 지하차도라고 부산역 뒤쪽에서 사망자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 우리가 오송 지하차도 사건에 우리가 전조 현상처럼 우리가 났던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구조물들에 대한 침수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의 특징 자체가 극경사 지역에 이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밤중에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수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물가로 안 가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기자분들도 부산의 온천천 주변을 주로 보시는데요. 온천천과 같은 도심 하천 주변이 만조기와 겹칠 경우는 급격하게 한 2시간, 1시간만 해도 범람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저녁 시간에 범람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신림동의 반지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지하 공간에서의 급격한 물유입으로 인한 침수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비가 오게 되면 뭐 홍수도 있지만 산사태 위험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누적 강수가 창원 같은 경우는 한 500mm 가까이 왔고 지금 많은 비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높은 강우의 강도가 발생하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부산이라든가 이제 남해안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극경사 지역에 주택들이 많이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남 지방의 경우에 이번 비로 인한 누적 강수량이 몇백 밀리미터 수준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비가 오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도심에서의 침수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미 전라도 지역에서는 뭐 축구장 1,100 크기 이상의 지역의 농작물 지금 우리가 수확기지 않습니까? 수확기인데도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누적된 상태에서 좀 더 많은 100에서 150mm가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한 400mm 정도 왔기 때문에 네. 100mm면은 좀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적 강우가 온 상태에서 향후 우리가 12시까지 앞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100에서 150mm가 온다라는 건 굉장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산과 같은 도심 하천 주변 에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특히 오늘 밤에 경계를 늦추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